안녕하세요. 압축일기 45번째입니다. 네, 이번에 책은 제가 아직 다 읽은 책은 아니고 읽고 있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조금 보고 한 책인데 책 제목은 이유 있는 지성이라는 책이고 폴킴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분은 스탠퍼드 교육대학원 이제 부학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Seeds of Empowerment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함께 AI 시대의 교육 방향, 그러니까 이전에 스탠퍼드에서 해오셨던 그런 일들을 좀 더 확장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분은 한국에서 학교를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다니셨는데 왜 그동안 거의 꼴찌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학교 공부는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해서 뭐 어떤 과학 발명이나 그런 쪽은 또 상을 꽤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께서 좀 이제 재밌는 좀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기사들은 이렇게 신문에서 좀 오려가지고 좀 작게 이렇게 오려서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주셨다고 하고, 집에 아버지께서도 좀 왜 이런 과학적인 것들 좀 이렇게 집에서 뭘 수리하거나 고치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장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폴킴 교수님은 좀 어릴 때는 이런저런 실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전자 기계들 뜯어가지고 다시 이어 붙이고 그런 것들도 하시면서 사실은 감전된 경험도 있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흥미가 없는 그런 아이는 아니고 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우리 지금 학교에서 받는 교육처럼 이제 일방적인 방식의 그런 교육은 조금 이분하고는 잘 안 맞았던 것 같고, 근데 이분은 항상 호기심이 많고 궁금했고 이제 이러던 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스탠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좀 이제 리더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방향에서는 좀 오히려 더 이분의 이런 흥미가 있는 이런 성향이 더 맞지 않았을까. 또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스탠포드에 오는 친구들은 SAT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수능 시험이죠. 그 점수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기술된 이 친구가 얼마나 리더로서 미국의 이제 최고의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자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가셔서 또 제가 지식 인사이드에 나오신 이분의 좀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어제 밤에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발간하신 책에 대한 것도 이제 어제 확인을 해가지고 어제 조금 전자책으로 조금 앞부분만 보고 한 건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게 처음에 수업을 들었는데 음악 감상 수업을 듣는데 베토벤이나 등등 이런 클래식 음악을 듣는 수업이고, 그런데 과제가 5장짜리 레포트를 내는 건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서 12년 동안 교육 받으시고 이제 미국에 가서 어학을 잠깐 하셨겠지만 영어로 보고서 5장짜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영어 실력의 향상이 있기는 사실 어려우니 그때는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AI는 물론이고 이제 그냥 손으로 작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수업하시던 교수님께서 좀 깨어있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느낀 바가 있고 네가 이 수업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 거 5장을 한국말로 적어서 와라. 그래서 그거랑 사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는 A뿔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꼴찌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A뿔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학을 수강을 하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영어를 굳이 많이 알지 않아도 이제 수학 기호로 풀고 하다 보니까 또 수학도 A뿔을 받으셨는데 또 그런데 좀 약간 상반되게 오히려 생물학 같은 데서는 F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이야기도 좀 재미있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질문을 통해서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을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항상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6C라고 하는 거를 또 이제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긍휼이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좀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왜 그 마음이 좀 저희가 사는 시대에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어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약간의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좀 이제 상담하고 좀 이렇게 도와주게 됐는데, 이 친구가 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새 소리를 녹음해서 누군가가 만든 그런 새 소리와 새 어떤 새인지 이제 사진 있는 그런 걸 누군가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걸 구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대학에서 연구한 게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도입해가지고 그 프로그래밍을 해서 좀 새 소리를 입력하면 그 새 이름과 사진까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요새는 사실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또 제안한 게, 그러면 지금은 새 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넣은 거지만 이 소리에 조금 변형을 해서 또 이걸 다시 새들한테 들려주고 그 반응을 한번 또 확인해 보는 건 어떻겠냐 해서 그걸 또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은 대학교도 아니고 대학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받았던 이 친구는 아마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시대가 그렇게까지 바뀌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방향은 확실히 조금 더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AI 이전 시대와 AI 이후 시대의 교육은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근데 사실은 저희 실제 아직은 학교에서 그 교육은 이 AI라는 거를 따라가기에는 좀 AI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하다 보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의 생각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보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육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본 내용이랑 책의 교수님 소개만 잠깐 했는데, 미래 교육 방향이 과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정말 저희 아이들이 고1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향성이 맞나 하는 고민이 드는데, 지금 이분의 책을 읽으면 조금의 어떤 실마리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또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